자, 저희가 이제 장바구니 담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해서 사용할 건데, 그 소스 만들고 플러스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넣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시면 프레트 하실 때 물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물어봐서 사용하시고, 저희는 이제 객체를 리스트로 받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 거기 맞춰서 이제 쓸 건데, 저희가 장바구니 담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트 부여가 한 개 필요한데, 카트 부여를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그 넘어오는 데이터를 따로따로 받기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부여객지에 담은 리스트, 데이터 여러 개를 이제 장바구니에 한꺼번에 넘겨서 받아서 집어넣자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패키지는 카트니까 저기다 카트 쓰겠습니다. 카트.부여 패키지에 해당이 되고요. 카트 부여로 카트 부여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누르시고 여기다 골뱅이 치세요. 여기다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롬버의 데이터 세트게터 투스트림 메소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일단 프라이빗 변수를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카트 넘버 정도 한 개 언더바 넘버로 계속 썼으니까 저희도 카트 언더바 넘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는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롱 타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롱 타입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대문자 롱도 괜찮고 소문자 롱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카트 넘버는 시퀀서로 할 건데, 시퀀서는 카트가 여러 개 생기더라도 얘를 이제 루프로 돌리시면 됩니다. 사이클링해서 최대한 숫자가 되면 다시 1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사는 시퀀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카트는 잠시 담았다가 버리는 거죠. 잠시 담았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쓸 건데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카트 넘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 여러 사람이 담았다 버렸다 하니까 DB에 데이터가 여러 개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시퀀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EQ 시퀀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요 사용할 때 사이클을 true로 선언해서 얘를 이제 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순환 처리. 그러니까 얘는 순환 처리한다는 거는 최대 숫자가 되면 다시 1로 세팅이 되는 거죠. 1로 가게 만들어줘서 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SQL 디벨로퍼에서 클릭하면 옵션이 나오는데, 그 옵션에 따라서 선언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SQL 디벨로퍼에 좀 해서 이렇게 쓰시면, 그 카트는 잠깐 담았다가 이제 비우는 거라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된 카트는 다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케줄링 한 개 만들어서 카트에 대한 이런 데이터 날짜에 해당되는 게 너무 오래된 거는 전부 다 버리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DB에서는 이제 카트가 작성된 날짜, 이런 거 한 개 등록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카트에 무한정 담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카트에는 뭘 담을 수 있느냐? 프라이빗인데, 이제, 롱 타입에, 구스 언더바 넘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담아서 처리를 할 수 있고, 구스 언더바 넘버인데, 넘버인데,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때는 그 상품 이름도 필요해요. 얘는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는 구스 넘버만 필요하고요. 데이터 처리할 때는 구스 넘버만 있으면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가져와서 쓸 때는 이제 스트링 타입의 구스 네임, 뭐 이런 게 상품 이름, 구스 네임,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는 조인해서 가져올 거지만, DB에서는 저장하지 않는데, DB는 구스 넘버만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되는데, 구스 넘버에 따라서 조인을 해가지고 구스 네임을 가져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위에다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부위에다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 처리는 구스 넘버로만 한다. 이해되시겠죠? DB에 저장되는 구스 넘버만, 테이블 만들 때는 구스 넘버만 만드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에서 저희가 쓰실 때,
뭐 컬러 넘버는 사이즈 넘버 뭐 이런 거 쓰셨고, 얘는 사이즈 네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스트링 그 사이즈 문자열로 되어 있는 네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시고, 세트로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원래는 운영은 사이즈 넘버라고 이제 보여줄 때는 사이즈 네임으로 보여주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로 넘겨볼 때는 사이즈 넘버만 넘어오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넘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 컬러,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사이즈, 컬러에 대한 상품 선택한 컬러가 넘어가셔야 되고, 컬러 네임 쓰시고, 그 다음에 옵션. 그 옵션 넘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옵션 테이블에 있는 것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옵션 네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는 옵션 테이블에다가 바로 집어넣을 거라서 그 옵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쓸 때는 네임만 그냥 썼을 것 같은데, VO 구스에 이거는 카테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스에도 있으니까 구스 VO에 옵션 구스 VO 예 넘버 옵션 네임 따로 구스 이름에 옵션 넘버 구스 언더바 옵션 넘버 이게 구스 언더바 옵션 넘버라고 썼고, 그 다음에 옵션 네임을 써놨네요. 이름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되시겠죠? 뭐 이 정도 사용을 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즈 컬러, 이미지 사이즈 컬러는 지금 이제 사이즈 컬러, 사이즈 넘버, 그 다음에 사이즈 넘버, 컬러 넘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받아서 사용할 건데, 그 얘가 지금 프로퍼티 부여 객체에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프링이 결론적으로 리스트를 넘겨줘요. 리스트로. 그러면은 얘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리스트로 넘겨줘야 되니까 이제 프라이빗 변수로 한 개 쓰시고요. 여기 리스트 객체고 컨트롤 스페이스로 넘겨주세요. 되고 여기에 자기 자신을 담을 거예요. 카트 부여가 여러 개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뭐 리스트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세요. 세터 겟터 생기고요. 되시겠죠? 세트가 생기고, 얘가 리스트로 만들었을 때 뭐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생성을 못합니다 하면은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로 얘가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고,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담아서 얘를 받아가지고 요 위에 거를 프로퍼티 형식으로 받아서 이쪽에 넣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스트로 받아야 됩니다. 되셨죠? 이 프로퍼티 자체가 리스트여야 돼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면 얘가 넘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쪽에 카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홈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만들어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가 넘어오는지까지만 확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잘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겠습니다. src 밑에 웹 밑에 웹-f 써주시고요. 자, 뷰스 아래 그 상품 구스의 리스트 뷰.jsp를 더블 클릭 여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컬러하고 사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시고, 컬러하고 사이즈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옵션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div라는 게 만들어서 여기 선택해 가지고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플러스 써놨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저희가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매 플러스 눌러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자. 둘 다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써가지고 if 문장이 /f 네, 전부 다 처리를 하자 라고 해서 전부 다 처리가 끝났고, 폼 태그가 있습니다. 이 폼 태그는 버튼을 안 눌러도 되니까 그냥 넘길 걸로 했는데, 이게 버튼은 타입 버튼으로 써져야 되는데 폼 태그는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여기 폼 태그가 여기 있잖아요. 카트에 라이트.2로 가자. 포스트 방식이고요.
얘를 요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if 문장에 여기 옵션에 선택하면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시켜서 컨트롤 X 여기 밑에다가 이제 플래시 폼 여기 밑에다가 추가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위에서 꺼내가지고 위에서 꺼냅니다. 저희가 위에서 꺼내서 이제 얘를 태그로 만들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태그를 만들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폼 태그에 집어넣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제가 스타트 화면을 보시면서 자,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보여주고 선택하라 이거죠. 그래서 4개를 전부 다 선택할 건 아니라서 지금 이제 미들 타입밖에 없습니다. 사이즈가. 컬러도 없고요. 컬러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대시로 써가지고 써라고 되는데, 현재 미들에 컬러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쓰신 분들은 여러 개 풀다운 메뉴로 쓰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장바구니로 넘길 데이터를 폼 태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폼 태그 안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폼 태그 안에 집어넣어서 할 때는 이제 3가지로 보통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는데 div라는 게 묶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쓸 때에 div 안에 input 태그 한 개 주시고요. input. 맨 앞에 구스 넘버를 여기다가 한 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이꼬로 쓰시고요. 여기다 구스 넘버, 구스 언더바 넘버 이렇게 쓰시는데 한 개 넘길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넘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한 개만 넘길 게 아니라서 여러 개를 넘겨야 돼요. 아시겠죠? 선택한 것이 장바구니에 넘길 때 이렇게 여러 개를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구스 넘버는 안 보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히든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히든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가 리스트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담겨져 있는 거를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담아주세요. 리스폰트의 0번째 리스트고, 프로퍼티는 점 써가지고, 구스 넘버 프로퍼티에 담아주세요. 그럼 리스트 안에 부여가 있고, 부여 안에 구스 넘버. 리스트 0번째 있는 거 꺼내자. 그럼 얘가 부여가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부여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프로퍼티로 구스 넘버가 있는데 구스 넘버에 담자. 지금 같은 부여에다 담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스 언더버 넘버 여기에 담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담겨주세요. 담아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히든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돼 있으시고 얘는 밸류 값이 정해져 있어요. 밸류 이꼬는 밸류가 뭐였죠?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로 변수에다 저장해놔서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태그를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이제 데이터가 한 개 추가될 때마다 div가 이렇게 한 개씩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div에서 추가가 돼서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div에서 변하는 거는 이 밸류 값은 이제 여기 부여 안에 구스 언더바 넘버이기 때문에 걔를 구스 언더바 넘버로 지금 처리를 했는데 여기 지금 view.jsp예요. 부여가 넘어오죠? 달러 중괄호에 부여점 구스 언더바 넘버 이게 지금 이제 상품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품 번호를 이제 히든으로 해서 여기 히든으로 해서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리스트 제로에다가 되시겠죠? 이렇게 넘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용자가 뭘 선택했냐면 사이즈 컬러를 선택했어요. 사이즈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이는 거니까 div 한 개 더 잡아주시고 div 데이터 한 개당 쓰시는 게 클래스를 폼-그룹이라고 이게 폼-그룹은 디자인이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구성상 얘가 그룹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써라. 이제 부트스랩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개당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컬러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인풋 태그에서 번호에 해당되는 것도 쓸 수 있지만 번호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이쪽에 이름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얘도 히든으로 전부 다 그냥 다 히든으로 넘겨버릴까? 이것도 히든으로 보여주는 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는 텍스트로 보여주는데 넘기는 거는 히든으로 넘겨서 사용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히든으로 넘길게요.
히든으로 넘기고, 보여주는 거는 여기다 이제 div에 쓰시고, div 한 개 있으니까 컬러에 해당되는 거 인풋 태그 텍스트 에리어 인풋 태그 한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한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밸류 여기는 수정 못합니다. 밸류 이렇게 쓰시고 이거로 쓴 다음에 M입니다. 보여주는 거는 M으로 클릭했을 때 여기 M이 보여지게 되고요. 넘버는 히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넘버, 사이즈 넘버, 그 다음에 컬러 넘버. 얘가 그 사이즈 넘버를 넘기셔야 되는데, 사이즈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F12 눌러보시면, 브라우저에서 F12 눌러보시면 얘가 이제 그 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M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M이 셀렉트해서 M으로 나오는 게 사이즈 번호가 2번입니다. 2번 현재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얘를 이제 강제적으로 어차피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보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네임이 이제 사이즈 넘버를 넘겨야 됩니다. 사이즈 넘버를 히든으로 만들어졌고, 얘는 이제 그 2번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야 한다. 뭐 이렇게 쓰시고, 컬러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없으니까, 근데 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형식은. 그래서 컬러 넘버도 이렇게 형식을 줘서 밸류는 대신에 0이에요. 0. 없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옵션도 지금 처리가 돼서 썼으면 여기다 옵션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컬러 넘버 말고 옵션 넘버는 구스 언더바 옵션 넘버입니다. 옵션 넘버 쓰시고, 얘도 없어요. 0번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카트 넘버에 보시면 구스 넘버 넘겼죠? 그 다음에 사이즈 넘버 넘겼죠? 컬러 넘버 넘겼죠? 그 다음에 구스 언더바 옵션 넘버 넘겼죠? 됐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카운트가 있어야 되네요. 개수 프라이빗으로 쓰고, 그 롱 타입은 아니고 인티저 타입은 있고 int 인티저 타입이고 카운트 cnt 이렇게 해서 수량 되셨나요? 수량 넘기셔야 되는데, 수량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서 사용하실 때는 쓰실 때는 이제 수량은 네가 입력을 해라 이런 얘기죠. 1로 세팅을 먼저 해놓고요. 그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네가 밸류고, 얘는 리드 온이에요. 리드 온리로 이렇게 해서 수정 못합니다.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이렇다 이거죠. 사이즈 이렇게 해서 여기 라벨 태그로 만들고, 그 폼그룹을 괜히 지웠네. div 클래스 이꼬로 여기가 폼그룹이 되고, 폼 다시 그룹 이렇게 되시고, 컨트롤 X. 지금 네가 선택한 게 사이즈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컬러는 선택이 안 됐어요. 옵션도 선택이 안 됐고, 그래서 선택이 안 됐으면 이렇게 쓰지 말자. 얘는 이제 라벨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고, 사이즈 여기다가 쓰고, 인풋 태그 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폼 컨트롤러에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옆으로 그냥 한 줄로 쭉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div에다가 클래스 한 개 만드시고, 클래스. 이거요. 폼 다시 인라인 써주시고, 되셨죠?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럼 얘는 보여주고 나머지는 히든으로 전부 다, 원래 데이터들은 히든으로 넘기고, 그 보여주는 건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는 그래서 네임이 없죠. 인풋 네임이 없어요. 얘는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아시겠죠? 보일 뿐이고, 얘 해당되는 것 중에서 폼그룹인데, 그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어펜드, 뭐 프리펜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추가시키자. 근데 인풋 태그는 이제 수량만 저희가 이 뒤에다가 인풋 태그 쓰겠습니다. 인풋 태그 한 개 붙여주시고, 얘는 타입이 넘버입니다. 수량이에요. 넘버 타입이고, 됐죠? 여기 라벨 한 개 붙여주시고, 라벨에 해당되는 것은 폼그룹 한 개 해야 되겠네요. 폼그룹 한 개 붙여주시고, 슬래시 이렇게 한 개씩 폼그룹 한 개씩 써주시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수량에 대한 것은 이제 써야 되는데, 넘버 타입이고요. 아시겠죠? 넘버 타입이고 수량인데, 얘는 네임이 필요해요. 네임 이꼬르 수량이니까 카운트. 그래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쪽에 인풋 태그도 이제 디자인 때문에 클래스 폼 다시 컨트롤 클래스 이꼬르 폼 다시 컨트롤 뒤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폼 다시 컨트롤로 붙여서 네. 디자인 때문에 엔터 엔터 됐지요? 네. 이렇게 써서 이제 넘긴다 이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그 새로 고침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 이거예요. 수량은 네가 써라. 근데 밸류 값은 1이다. 1 밑으로는 안 되고요. 수량에 해당되는 것은 밸류 값 1이고 사이즈는 M이에요. 리드온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M을 선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수량은 이제 밸류 값을 이제 밸류 값은 1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1로 세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저값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1 요게 있으면 1입니다. 1 이상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리스트 0번째 해당되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카운트도 리스트 0번째 해당되는 카운트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카운트입니다. 됐습니까? 요게 한 세트. 요런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죠. 요 di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용자가 그 구매하는 것을 이제 구매 옵션이나 컬러 사용자가 이제 구매하려는 것을 선택하면 선택해서 플러스를 눌러요. 플러스를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입력 한 세트 시작입니다. 시작 예당이 되는 거고요. 끝이 여기입니다. 폼 태그 바로 위에가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한 세트의 끝. 이렇게 한 개씩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내용이 많죠. 그 넘길 데이터가 많으면 더 많아져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더 많아져 가지고 사용이 되셔야 합니다. 라벨하고 인풋은 좀 이렇게 띄어서 요거 엔터 쳐서 쓰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엔터 쳐서 쓰는 거예요. 그냥 잘 보이라고. 그 여러분들은 소스 작성하실 때 그 좀 넓게 이렇게 글자가 적으니까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별로 엔터 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됐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두 세트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트 이렇게 쓰시고 얘가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거를 넘겼는데 그 2번 말고 뭐 그 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은 한 개 플러스를 또 누르면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도록 이제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시고 되시겠죠? 인라인에 해당되는 것도 생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번째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번째 0번째가 아니라 여기 1번째 인덱스 번호가 점점 증가를 해서야 돼요. 증가시켜서 여기 소스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히든으로 넘기시고 얘는 뭐 2번 그대로 여기 3번은 없는데 3번 그냥 쓰겠습니다. 밸류 값은 1번 이렇게 컬러 밸류 값은 1번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1번 여기도 1번 카운트는 밸류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게 3개를 구매를 했다. 플러스 눌러서 3개를 썼다고 치고 아시겠죠?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봐라. 이게 한 줄로 생기려나? 그렇지. 두 줄로 생기려나? 두 줄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 1개 여기 3개 되셨나요? 이해되시겠죠? 이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제 내가 뭐를 선택했다 이렇게 쓰시고 요게 이제 그 X 지우기 뭐 이렇게 재서 이 휴지통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클릭하면 요게 다 지워지게 만드시면 됩니다. 지워지는 거는 이쪽에 이제 여기 div를 여기 시작 여기에는 div를 한 개씩 지우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폼 리나인을 그 클릭한 것에 이제 최고 이제 클래스로 올라가면서 크로세스트 폼 다시 인라인 돼 있는 거를 지운다 이렇게 하시면 한 개씩 날아갑니다. 되셨죠? 날아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폼 태그 바로 밑에다가 이제 저희가 장바구니 담기에다가 이제 버튼 태그 하게 만들어 주시고 버튼 태그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 버튼 태그를 여기다가 이제 장바구니 담기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버튼입니다. 클래스 이꼬르 btn 버튼이고 btn 다시 primary. 자 이렇게 담아주세요.
담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버튼이 생기죠. 장바구니 담기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거를 담기를 클릭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 요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산이 돼야 돼요. 판매가 곱하기 이제 수량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델리버리에 해당되는 게 다 그 계산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이제 그 폼 태그 그대로 쓰진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제 잘 꾸며가지고 데이터를 추적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저희가 스판 태그나 폼 태그 밖에다가 쓰셔도 되고요.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 위에다가 담기 위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위에다가 뭐 div 한 개 더 만들고, 저희가 결과 그 div 어펜드 그건 알아서 하실 거고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구매 총액 이렇게 써가지고 총액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요거 옵션이나 컬러나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면 이제 다르게 쓰셔야 되고요. 달라지지 않아서 이거는 전부 다 옵션이나 컬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추가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자, 구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4개, 현재 4개니까 여기다가 계산에 의해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처리했는데 그 현재 총 금액은 4 곱하기 이게 그냥 이해객치로 써놓을게요. 4 곱하기 저기가 곱하기 4인데 4개 해놨습니다. 곱하기 4인데 달러에 부여 안에 보시면 부여 안에 있으면 세일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 뭐 곱하기 4. 근데 곱하기 4 하는 거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로 짜셔야 돼요. ELX로 짜시면 안 되는데 여기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HTML에서는 연산이 안 되죠.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써놨고 요거 곱하기 4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스판 태그 한 개 붙여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 총액 정도 써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스판 태그 같은 거 만들어서 그 플러스를 눌렀을 때 수량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스판 태그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구매 총액에 해당되는 것을 얼마다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겠죠. 사용해서 쓰시면 되었고, 얘가 지금 이제 토탈 프라이스가 됩니다. 토탈 아이디 같은 거 붙여서 아이디 이꼬로 토탈 프라이스 토탈 언더바 토탈 프라이스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 있도록 구매 총액에 해당되는 거 작성을 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총액 말고 이제 저희가 이 델리버리 코스트, 델리버리 차지에 해당되는 이제 그 배송료도 여기다가 쓰셔야 되는데 배송료에 해당되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스판 태그를 만들어서 얘도 자바스크립트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가지고 쓰시고 얘도 이꼬로 델리버리 차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만드시고, 그 요 안에다가 이제 여기 델리버리 차지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얘가 이제 적으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얘가 5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적었을 때 클 때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게 5만 원보다 적으면 5만 원보다 적으면 이제 델리버리 코스트를 그냥 쓰시고 물음표 그 부여 안에 델리버리 언더바 차지를 그냥 차지를 여기다 그냥 써가지고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땡땡 0원이다. 0을 세팅해서 쓴다. 델리버리 차지 맞죠? 네. 구스에 구스 구스부여에 예.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저번 확인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델리버리 언더바 차지 맞습니다.
차지를 사용하고 얘가 이제 딜리버리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적은 대로 5만원보다 적으면 이제 그 돈을 내야 돼요. 딜리버리 차지를 내셔야 되고 5만원보다 적지 않으면 이게 0원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써가지고 쓰시면 이제 여기다가 새로 고침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그 구매 총액은 이제 48,000원인데 배송료는 3,000원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처리된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요거는 보여주는 용도고요. 데이터 넘기는 건 위에 게 데이터 넘기는 겁니다. 그 밑에 거는 그 인풋 태그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인풋 태그가 안 붙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배송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넘겨서 받아지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받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백엔드 처리, 그 장바구니 만드시는 분들이 처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